네, 지금부터 성과공예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부 대학혁신 지원사업 성과공예 사회를 진행하게 된 항공서비스학과 김동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이란 비전 아래 진행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2023학년도 1학기 성과공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과공예는 대학혁신 사업단과 각 부서에서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활동 소감을 통해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성과공예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대학혁신 사업단장 박경종 기획처장님의 인사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혁신 사업단장 박경종입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성과 공유에 참석해 주신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과 공유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학과에 있는 학생들의 노력과 지원의 결과입니다. 광주대학교는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대학 혁신을 이루고자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을 이루고자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많은 예산들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바라는 것, 특히 신입생들에게 바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입시 경쟁에서 사람이 아닌 성적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마음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 억압되어서 소심했던 마음의 벽을 깨고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대학혁신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고는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 소심했던 마음을 깨고 나와서 당당한 세상의 리더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광주대학교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10년 뒤에 그리고 20년 뒤에 광주대학교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면서 세상으로 나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광주대학교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 기업가 정신을 통해 여러분들이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진행되는 부서별 성과 발표를 통해서 발표하는 학생들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또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진행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1부 성과 공유회 및 2부 인생을 바꾸는 시간 시상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성과 공유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2023학년도 1학기 대학혁신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들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8명의 학생이 각자 참여한 도서관, 대학생활 상담센터, 이러닝 지원센터, 교양교육원,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먼저 발표를 진행할 학생은 호심기념도서관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헌정보학과 한현지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과공유회에서 호심기념도서관의 스탬프 투어 활동을 발표하게 된 인문사회과학대학 중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한현지입니다. 제가 참여한 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탬프 투어이며 행사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총 4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종이는 스탬프 카드입니다. 첫 번째 장에는 학과명과 학번, 성명을 적게 되어 있었으며 두 번째 장에는 미션이 적혀 있었고 세 번째 장에는 각 미션을 수행 후 받을 스탬프 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행사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부터 아홉 번째 단계의 미션을 하고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3층 이용자 센터에 방문해 도장이 찍힌 스탬프 카드와 작성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활동 보고서의 형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는 실제 저의 활동 보고서입니다. 이번에는 10단계의 미션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도서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호심 도서관 계정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의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인의 학과와 관련된 도서를 찾아 1층 무인 대출 반납기에서 대출하고 영수증을 뽑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빌릴 전공 도서를 고르는 과정에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가 대형과도 흔한과도 아니기에 도서관에 전공 도서가 적게 소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공 도서뿐만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에세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과와 관련된 도서는 오래되거나 훼손된 책이 많아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학술 DB 중 2개를 다운로드하는 것이었으며 네 번째는 전자책 다운로드 후 다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디오북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는 사이버 학습관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호심 김인곤 박사 기념관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이었고 여덟 번째는 전자잡지를 이용하는 것이었으며 아홉 번째는 개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독후감을 적고 스탬프 투어 태그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9가지 활동을 마친 후 인증사진을 보고서에 첨부하고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탁과 학생들에 비해 도서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험 중 하나는 오아진이라는 전자잡지를 이용했다는 것이었고 전자잡지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국내 잡지뿐만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해외 잡지도 편리하게 볼 수 있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 센터가 문을 닫았을 때에도 편리하게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층에서 책을 찾아서 3층으로 이용자 센터에 대출하고 1층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번거롭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층에 호심 김인곤 박사 기념관의 존재를 알고 방문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방문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광주대학교 호심기념 도서관에만 있는 공간이기에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학습관 중 에듀윌 강의에 구급 공무원,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만 있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양한 급수와 종류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스탬프 투어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참가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에도 이 행사가 시행된다면 다시 한번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탬프 투어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 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탬프 투어 활동을 발표한 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심도서관에서는 스탬프 투어뿐만 아니라 전자정보 박람회, 인문학 강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생활 진로상담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함께랑께 또래 3당자 훈련 및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복지학부 장찬화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학부에 재학 중인 또래 상담자 2기 장찬화입니다. 자, 이번에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케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그 전에 질문을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흔히들 좌우명 또는 슬로건이라 불리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제 스스로한테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지팡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요. 노인분들에게 마치 세 번째 손이 되어주고 또는 누군가가 정상을 향해 나아갈 때 도움을 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팡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래 상담이 제 좌우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양성교육 때 배웠던 심리 접근법을 통해 험난했던 케이스들을 스쳐 지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3학번 20살 남자 친구의 이제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특징적으로는 문화산업대학에 재학 중이고 내향적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특별하게 학창시절 때 왕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큰 기대를 가지지 않고 올렸던 에브리타임의 게시물을 통해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쪽지를 나누면서 시작했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첫 상담을 진행했을 때 이 친구가 상당히 내향적이기도 하고 또 라포 형성이 전혀 안 된 상태라 가지고 가벼운 질문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친구가 현재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친구의 욕구 파악과 라포 형성을 위해 제가 다음 상담까지 캠퍼스 주변에서 어떤 걸 하고 싶나, 평소 가지고 있던 캠퍼스 로망이 있나, 이런 과제를 하나 내주었는데요. 이 친구는 아주 운동장에서 이제 밥을 먹는,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만한 그런 이제 로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뭔가 저는 여기서 결핍됐다고 느껴서 이를 계기로 좀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카페에서 친구와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고민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창 시절에 흔히 말하는 일진 무리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아 정체감이 활발하게 발달되는 시기에 소심한 성격과 이 친구의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대학생활을 거의 혼자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가 상처를 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실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 깊게는 물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학창시절 때 읽었던 책들이나 이제 동아리 등을 제가 추천해 주었는데요. 저 또한 동아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방향성 하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를 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아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별로 각 특성이 정리된 한글 파일을 보내주고 다음 상담 전까지 관심 있는 동아리에 대해 고민해 오라는 또 과제를 하나 내주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봉사 동아리와 배드민턴 동아리, 두 동아리에 대해 고민하다가 배드민턴 동아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친분이 있던 배드민턴 동아리 회장분과 딱 이어주는 딱 그 정도까지만 하고 더 깊게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친구와의 상담을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 명을 상담했는데 제가 상담했던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고민에 대해 공감해주는 그런 부분에도 솔직히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처의 크기는 제각각이고 제가 이 친구에게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조차도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양성교육을 통해 배운 것, 그리고 계속되는 사례회의 등을 통해 다음 학기에는 고민이 있는 친구들에게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다음으로 또래 상담자 되실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은 관계의 노하우나 능숙함이 아닌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도전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다음 또래 상담자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도 지환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음 돌봄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동산 금융학과 이승현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활 진로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서 이해를 표현할 나와 나라는 수강 후기를 발표할 부동산 금융학과에 재학 중인 이승현입니다. 네, 저희 나와나 집단 상담은 호심관 9층의 대학생활 진로상담센터 앞 901호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 3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6번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제가 듣게 된 계기는 이 오래 걸린 복학에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여기 6가지 이 고대 부품 중에서 저는 이 삼엽충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군 복무기관이랑 또 잠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4년 만에 복학을 하게 되었고
막상 복학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물론 후배들도 졸업을 하고 심지어 이제 교수님들까지 은퇴를 해버리게 됩니다. 나름 신입생 인솔자까지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막상 돌아와 보니까 괜히 허전하기도 하고 또래에 비해서 나만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다가 이 가영이처럼 이 자존감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 곳을 좀 둘러보고 무엇이 있나 그런 부분을 찾아보다가 이 누리 시스템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찾게 되었고 현재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나와나 집단 상담의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이 6번의 수업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내용은 이 마음 상태를 알아주고 그에 맞게 이해하며 보듬어 주자. 내 마음을 표현해 보자라고 정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살짝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서 우리 강사님은 이렇게 다 같이 둘러 앉아서 니네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러한지 공유를 하며 시작을 했어요. 또한 이 영상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느낄지 관련 경험으로 내가 어땠는지 설명을 하면 이 공유를 통해서 팀원들이 피드백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웠던 점은 이 서로 안지 얼마 안 돼 우리 팀원들이 피드백을 해주면 이 다른 시각에서도 나를 이렇게 이해해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고 저는 또 남들에게 좀 제 이야기를 잘 공유하지 않고 또 혼자 풀어내는 편이 있어서 솔직히 이걸 좀 말해도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수업이랑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좀 바뀌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다음 내용으로 우리는 보통 몸이 힘들면 평소보다 더 깊은 숙면과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의 이완 등을 통해 휴식을 주곤 하는데 보통 우리 마음이 힘들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이렇게 당근과 같은 말이 아니라 이거 또 이러냐 난 이건밖에 안 되나 뭐 이러면서 채찍질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말과 뭐 정서를 흔드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수고했어 내 자신 뭐 오늘부터 잘했다 라는 안정적인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잘 보듬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좀 배운 점을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상당 내 감정을 말해보시오 하면 보통적으로 기쁨, 슬픔, 화남, 좋음 이 정도까지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다양한 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 더 나오지 않아도 더 많은 감정의 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도 이 사진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공유함으로써 이런 것도 감정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용을 좀 함축해서 내가 힘들다고 채찍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앞서 말했듯이 나를 갉아먹는 행위들은 결국에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 이상과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해서 좋은 글들을 읽고 또한 도움을 받아서 이 자존감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정서 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혼자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근데 이 집단 상담 활동을 통해서 내 정서 상태를 더 알아갈 수도 있었고 저를 좀 더 아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좀 이런 상담 프로그램과 같이 이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으니까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번 학기를 마치고 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뒤늦게 알게 돼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학기 때 제가 수강했던 이 나와다 집단 상담이 또 진행된다고 하니까 저처럼 좀 자존감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심리적으로 힘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호심 챌린지도 같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학기 말에 용돈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활 진로상담센터는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위해 개인 상담, 심리평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러닝 지원센터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1차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교육과 김서진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유아교육과 김서진입니다. 저희는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사용 능력을 배우고 구글 인증자 과정 레벨 1을 취득할 수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습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글 도구 활용법을 배우고 강사님의 세세한 피드백을 받아 구글 인증자 과정 레벨 1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도구는 협업을 위해 만들어진 최적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팀플 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뿐 아니라 자기 개발과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구글 인증자 과정 프로그램을 통한 이번 학기 저희의 성과는 디지털 소양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 협업 활동, 업무, 취업 등 여러 방면의 발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교양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발표입니다. 먼저 창의적 토론과 1대1 글쓰기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항공서비스학과 부정선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 교양교육 과정 발표를 맡은 항공서비스학과 부정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창의적 토론 프로그램과 1대1 글쓰기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간단히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진행 과정, 느낀 점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교의 핵심 역량 3가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소통, 협력, 자기주도, 문제 해결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 하나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우분들은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스피치 향상을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처음 과정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처음에 담당 교수님께서 토론이 무엇인지, 토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토론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후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자료 조사를 하게 되고 찬성 측, 반대 측, 한 측의 자료가 아닌 양측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찬성 측, 반대 측에 각각에 알맞은 자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개별적인 피드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용하면 좋은 단어,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 문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진행해 주십니다. 이후 그룹 피드백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실전 토론처럼 진행을 하면서 말하는 순서 그리고 개인의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팀 호흡이 잘 맞을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교수님과의 수정과 보완을 걸쳐서 교내 토론대회에 참가하였고 지역대학 연합 토론 배틀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상장은 지역대학연합 토론 배틀 대회에 참가를 해서 수상한 상장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과의 중간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세세한 피드백 덕분에 이런 수상을 할 수 있었고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통 역량 부분에서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다양한 시각을 가졌다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렇게 깊이 있게 주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그 차이가 정말 크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은 정말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정말 말 한 끗 차이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내가 어떤 말하기를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참여했던 당시에는 참가 인원에 약간의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팀원들과 함께 토론할 수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그 인원이 더 증가가 되었고 앞으로 있을 프로그램에서는 더 많은 인원 확증이 있을 예상이라고 해서 여러분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해서 조금 더 이용하기 원활한 그런 장소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1대1 글쓰기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 드릴 텐데요. 앞서 소개드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소통 협력, 자기 주도,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더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과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참가자가 글쓰기를 진행합니다. 장르, 분량 모두 상관없습니다. 자기소개서, 과제, 공모전,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스피치 원고까지도 모두 좋습니다. 그렇게 제출된 원고를 가지고 온라인 피드백을 먼저 받게 됩니다. 사용할 단어, 그리고 적절한 단어, 문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피드백을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담당 튜터와 함께 1대1 화상 프로그램이나 대면으로 1대1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참가자의 글을 조금 따와봤습니다. 첨삭 전 내용을 보시면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새 여인이라는 중복되는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첨삭 후에는 피드백 후에는 이 작품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새 여인의 하루 동안의 삶을 그린 미국 영화다. 이렇게 간결하게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핵심 단어와 내용만을 기입함으로써 훨씬 더 깔끔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제 대학 생활에서 글쓰기를 정말 떼놓을 수가 없다고 다들 혹시 믿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간단한 메신저나 과제 그리고 시험 그리고 공모전 자기소개서만 봐도 일상에서 글쓰기를 떼어낼 수가 없다라는 걸 모두 아실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이게 누리 시스템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고 원고를 따로 메일로 제출하는 부분이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조금 더 간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참여자가 많고 대면 컨설팅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트여진 공간에서의 프로그램 진행이 이어졌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다 이제 앞서 창의적 토론 프로그램과 1대1 글쓰기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혹은 글로 우리를 표현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상대에게 전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는 저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말로 저를 표현할 수 있었고 글로 저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요즘은 자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서 좋은 것들을 좋은 이점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3년도 문화예술 축제 발표인데요. 프로그램이 내일 진행될 예정이나 프로그램 내용과 소개를 위해 사진 영상 드론학과 김승용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축제 합창의 재발견 발표를 맡은 사진영상 드론학과 김승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여러분 혹시 합창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합창의 재발견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합창의 정의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합창이란 이제 다성악곡의 각 성부를 두 사람 이상이 맡아 부르는 것을 또한 이제 합창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제 합창의 종류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어린이 합창, 남성 합창, 여성 합창, 혼성 합창이 있고요. 저희 과목에서 진행한 것은 이제 혼성 합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창의 이제 장점으로 이제 저희가 학우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을 이제 토대로 네 가지로 구분해봤고요. 이제 네 가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창 실력 업이라고 적었습니다. 노래를 못하는 당신 음정 잡기부터 절대 음감까지 연습하면서 늘어가는 실력을 느끼며 성취감을 느끼고요. 그러면서 합창의 기본 화음을 배우며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등 각 파트별로 여러분 화음을 통해 풍성 합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고 이제 과목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 앞에서 무대를 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늘어가는 실력을 통해 자신감 상상을 많이 느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들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면 이제 합창하다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합창을 하면 여러 명이서 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세히 듣지 않으면 정확히 몰라가지고 두렵지 않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건강업, 이제 인간관계업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요. 건강업은 이제 스트레스 해소의 직방이라고 많은 친구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이제 평소 합창을 통해 발표를 준비하며 합창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내다 보니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효과를 보였고요. 운동 부족으로 인해 폐활량이 부족했다는 친구들도 이제 합창을 하면서 폐활량 증진에 도움을 더 느꼈다고 생각하고요. 인간관계업은 이제 소심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 내향적인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적극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의견을 맞추고 조율하면서 함께 하는 것을 느꼈고, 이제 혼자서는 죽어도 합창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업과 협동의 중요성을 요구하게 되어서 협동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느낀 점을 저희가 발표 드릴 건데 네 가지 이렇게 크게 있고요.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 대중가요로 이제 합창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가요도 편곡을 진행하여 반전된 연출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노래를 못해도 가능한 편곡의 힘을 많이 빌렸어요. 그리고 음치, 박치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음치도 처음부터 배우고 박치도 첨첨 스스로 박자를 맞춰 나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이제 소심해서 너무 진짜 정말 힘들다, 너무 내향적이라 조금 힘들다 이러는 친구들도 막 맨 처음에 저희 소감 발표하고 막 자기 사연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아진 모습을 보면서 다 가능하다고 이제 느껴진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목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좋은 기회가 이제 클래식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제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연주회나 공연 관람으로 이제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느낀 점 크게 네 가지 있고요. 저희가 너무 말로만 떠들어서 조금 설명이 어려우실까봐 영상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연습하는 모습과 이제 공연 관람 관련 모습으로 영상 준비해봤고요. 이제 많은 학우분들께 이제 교양 수업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자리를 좀 더 교수님들께는 이제 좀 더 많이 증설을 부탁드린다는 느낌으로 발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양교육원은 교양 교과목 개발, 개편, 운영과 강좌 개설, 신입생 필수 프로그램 등 재학생들의 교양 함양을 위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1부 행사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발표입니다.
먼저 학습 오름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식품영양학과 김희정 학생의 발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인스타 페스티벌 성과 발표에 참가하여 발표를 맡은 식품영양학과 김희정입니다. 저는 학습 오름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캡스톤 디자인 과목 관련 활동과 스터디를 병행하였습니다. 목차는 캡스톤 디자인 관련 활동과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위생사 자격증 시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과목 관련 활동입니다. 주제는 우리밀 등 국산 원료를 사용한 수제 발효 맥주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의 팀명은 맥주의 어원, 즉 영어의 고어, 비올과 라틴어 비브레에서 기원했다 하여 어원에서 가져와 비올이란 팀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맥주는 물과 차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세 번째로 마시는 음료입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맥주 유형은 국산 맥주가 45.3%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수입 맥주, 그 다음 수제 맥주가 13.8% 순으로 나타났으나 과거에 비해 수제 맥주 음용량 감소자가 증가자보다 훨씬 많았고 해당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맥주의 종류는 크게 상면 발효 맥주와 하면 발효 맥주로 나타납니다. 상면 발효 맥주는 발효 시 효모가 표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15도씨와 25도씨 사이의 고온에서 발효시킨 맥주로 기간이 짧고 대표적으로 에일 맥주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면 발효 맥주는 발효 시 효모가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8도씨와 15도씨 사이의 저온에서 발효시킨 맥주로 기간이 길고 대표적으로 라거 맥주라고 합니다. 맥주의 원재료는 메가, 호흡, 효모, 물로 총 4가지로 나뉘며 각자의 역할을 하고 맥주의 제조 과정은 간단히 말해 곡물을 분쇄하고 분쇄한 곡물을 당화 탱크에서 당을 우려낸 후 여과 탱크에서 여과하고 여과한 내용물을 가열합니다. 그리고 침전 탱크에서 찌꺼기를 제거 후 냉각시키고 온도와 기간을 설정하여 발효시킨 후 숙성과 저장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구매해 마시는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메가, 바라보리, 통밀쌀, 옥수수 분말, 커피 체리로 비율은 물 용량 대비 곡물마다 7%로 동량으로 하였습니다. 물 2리터 기준 90%를 사용하였고 종균은 물 용량 기준 5%, 발효 온도는 각 15도씨와 25도씨로 나눴고 곡물은 물 용량 기준 7%, 곡물의 용량은 5대5로 동량으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배합 비율 기준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진행한 맥주 실험 과정입니다. 곡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분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분쇄한 곡물을 열탕기 안에 넣어 60분에서 60도씨에서 75도씨의 온도로 당화 과정을 거치고 곡물의 불순물을 필터를 활용하여 여과를 진행한 후 병 2개에 각각 900ml씩 담았습니다. 900ml 기준 5%의 종균 백국 45g씩 각각 담고 인큐베이터에 각 15도씨와 25도씨의 발효를 일주일 진행합니다. 일주일 후 효모가 표면 위로 떠올랐는지 아래로 가라앉았는지 관찰이 가능합니다. 25도씨의 고온 발효를 거친 실험 결과물의 가스 생성하는 영상입니다. 반대로 보시면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25도씨의 발효 결과물을 위로 불순물 혹은 효모가 위로 떠올라 여과 과정이 느렸습니다. 반대로 15도씨에 발효시킨 결과물은 불순물 혹은 효모가 아래로 가라앉아 여과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품산업기사 자격증 시험 관련 활동입니다. 자격증 과목을 교재와 프린트 종이, 요점 정리 위주로 스스로 노트에 요점 정리를 여러 번 정리하면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생사 자격증 시험 관련 활동입니다. 열린 위생사 교재에 자격증 과목 위주로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머릿속에 각인을 시킨다는 마음으로 계속 문제를 풀었고, 틀린 문제는 해설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학습 오름 공동체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캡스톤 디자인 관련 활동을 중점을 두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캡스톤 디자인 활동에서 단순하게 기존 커피 드립백 필터에서 일정한 맛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계속 동일한 맛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드립커피를 내리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는 색다르게 제가 직접 맥주를 만들고 관능평가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보람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고, 매우 인상적이었던 점은 저는 판매되는 맥주에 탄산가스를 직접 주입해서 판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직접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실험을 그래도 제대로 진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1대1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과 박하연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진행한 1대1 학습 컨설팅으로 발표하게 된 간호학과 23학번 박하연입니다. 제가 참여한 1대1 학습 컨설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대1 학습 컨설팅은 3월 말에서 4월 초 학교 생활이나 학습에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활동 전, 중, 후에 MLST2 검사를 통해 학습 전략 수준을 점검하고 학습 코치님과 총 4회의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활동 혜택으로 호심 챌린지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처럼 코치님과 조용한 장소에서 4회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잘못된 학습 습관으로 불규칙해진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학업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에 대해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있어 이를 해결해 보고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치님과는 이렇게 4회차 만남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번 똑같은 시간대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코치님이 제 일정을 고려해 주셔서 편한 시간대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회차가 시작하기 전에 MLST2 검사를 실시했고, 코치님은 검사 결과를 자세히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1회차 당시에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 현황을 파악했고, 코치님과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제 하루 일과를 듣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셨고, 다들 가지고 있는 졸업 후 취업 목표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2회차에는 1학기에 이뤄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치님은 할 일을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음 주에 계획을 짜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예습과 복습을 하는지 파악해보고 예습과 복습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실제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야 할 일들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4회차에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해부학 쪽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일정에 따라 세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어떤 시간이 공부하는 데 적절한지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마지막으로 코치님과의 학습 컨설팅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프로그램 전, 후로 검사한 MLST2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는 자기주도 학습 지수가 96점으로 다소 낮게 나왔는데, 활동 종료 후에는 10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사전에는 학업 관련 역량 중 집중 전략이 30점으로 낮게 나왔는데 사후에는 54점 평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있던 불안감도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학습 유형도 정체형에서 잠재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활동을 하며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고민도 해결하고 호심 챌린지 1점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치님과 학습 계획을 짤 때 제 일정까지 고려해 주시며 아주 상세히 짜주셔서 실천하고 지키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부담감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MLST2라는 정식 검사를 3번이나 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저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었고 변화도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번째로 학업 고민에 큰 도움과 해결이 되었습니다. 학업 고민은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 중 어느 정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고민이 해결되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고민을 누군가가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준다는 경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업 고민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너무 깊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은 경험으로 느껴졌습니다. 1대1 학습 컨설팅을 통해 학습 고민을 해결하는 좋은 경험을 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감사하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를 진행한 8명의 학생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프로그램 진행에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신 모든 교직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또한 앞으로도 진행될 많은 프로그램에 재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생을 바꾸는 시간 광주 인스타 페스티벌 선거 발표회 진행을 맡은 유아교육과 1학년 김지현, 경찰행정학부 1학년 김선홍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의 의미를 더하고자 저희 신입생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앞서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거 발표회는 개회, 선거 영사 시청, 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학습 포트폴리오 수상작 시청, 총장님 격려사, 안전교육 실천학교 명패 전달, 수기 공모전 수상작 시상, 학습 포트폴리오 수상작 시상, 역량 우수상 및 역량 향상상 시상, 심폐소생술 수료증 전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 인스타 페스티벌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던 인생을 바꾸는 시간 선거영사 시청이 있겠습니다. 인바시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전문적인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학교를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캠퍼스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자꾸자꾸 함께 고민하고 발견해 나가는 말 그대로 인생을 바꾸는 시간으로서 광주대학교가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입니다. 신입생으로서요, 젊은 총장님과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해서 되게 뜻깊었고, 총장님이 되게 말을 잘하시고 이제 신입생들과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음악도 이런 음악이 있다 들었고 되게 생각보다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제가 제 모르던 성격이나 그런 걸 더 알 수 있고 앞으로 인생 설계에 대해서 참 좋을 것 같아서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시 풀린 상황에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직접 나서서 대처할 수 있게 수업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1학년이다 보니까 진로를 아직 잘 결정을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미래를 직접 이뤄나간 선배님을 보고 자격증이라든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학생 활동을 하면서 광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광주를 더 자세히 알게 됐고 광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꿈꾸는 캠퍼스는 여러분들의 실패가 용인되는 캠퍼스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도전과 혁신을 지향하는 저 자신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학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고 앞으로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중도 같은 게 더 높아져서 진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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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바꾸는 시간. 화이팅! 다음은 지역사회 연계 학생체험활동 수상작 발표가 있겠습니다. 문예창작과 양하은 학생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소속 23학번 양하은입니다. 네,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이번 인생을 바꾸는 시간 수기 공모전에 참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PPT 화면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학생들은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위해 충장로 광주극장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75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품인 슬픔의 삼각형을 관람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공모전에 참여했던 작품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자탐 그리고 지유인성 수업을 위해 광주극장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이 견학 장소가 저에게는 사뭇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영화관이 아닌 극장이라는 단어가 제법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광주극장은 충장로 5번가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길목은 투박한 정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저 역시나 그 주변을 거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도 그런 예스러운 감성이 묻어난 곳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당시에는 건물의 외벽만 보고 아, 저기가 광주극장이구나, 아날로그 느낌이 가득하네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제가 머지않아 그곳에서 영화를 관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오전에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가던 와중에 기사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아직도 광주극장에서 상영을 해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독립영화 같은 건 꾸준히 상영하나 봐요. 기사님은 제 말에 극장의 유래와 그곳에 깃든 자신의 추억에 관해서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대와 세대를 넘어 함께 공감하고 또 소통했습니다. 박학다식한 기사님 덕분에 이동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니 그 기사님의 말씀이 이 수기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것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면 광주극장은 1935년 10월 1일에 개관했습니다. 이날은 광주가 광주읍에서 광주시로 승격된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날까지 약 85년째 필름을 돌리고 있는 광주극장은 현존하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극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하면서 2023년도 초에 보았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광주대학교가 광주광역시와 협력 업무를 맺어 관련 사업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업은 학생들 개개인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이번 활동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늘었거든요. 광주와 극장의 역사를 그대로 품고 있는 광주의 자랑 중 한 곳인 광주극장. 고결하고 위대한 전통이 머무는 그곳을 견학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곳을 더 많이 알고 홍보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가 관람한 영화 슬픔의 삼각형은 자본주의와 계급 질서가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입니다. 부자들의 위선과 치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죠. 이 작품은 때때로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저를 반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번뇌하다 보니 어느새 상영은 끝나 있었습니다. 2시간 30분이라는 긴 상영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갔죠. 견학 장소와 영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드라마, 영화 작가라는 꿈을 가지고 광주대학교 문해창작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늘 불안했어요. 글을 쓸 자신만 넘치지 정작 자격은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래된 극장임에도 영화를 관람하러 오신 일반 관람객 2분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생충이나 슬픔의 삼각형처럼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소수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고요. 목표를 안전하게 잡으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슬픔의 삼각형 영화처럼 평소 자신 없던 사회 풍자물에도 도전해보고 싶어졌어요. 이번 활동은 저의 진로를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 길을 위한 도전에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이후에는 학우들과 식사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그 활동이 본교 핵심 역량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강조하는 기술인 상호소통, 협력, 능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마다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경청하며 나와 다른 의견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존중하며 아낄 수 있다는 사실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활동을 통해 올바른 진로 확립을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또한 외부 장소에서 경험한 예술을 바탕으로 학우들과 함께 연대하고 교감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23학번 학우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습 포트폴리오 수상작을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이아름 학생 수상작입니다. 네, 이어서 총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앞에 단상 앞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광주대학교가 대학 생활에 힘찬 첫 발을 내디딘 신입생들로 하여금 자아 탐색과 진로 설계는 물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학년도 1학기 개강과 함께 신설한 기초교양 교과목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벌써 한 학기 성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게 된 점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 4개 단과대학 39개 학부과 새내기 1200여 명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유익하고 원만한 대학 생활을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하루 3시간씩 총 15회에 걸쳐 주제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 주신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기획처, 교양교육원, 교육혁신연구원 그리고 학부과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채롭게 진행된 많은 프로그램 중에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젊은 에너지를 확인하고 기업가 정신을 모토로 한 대학 운영 철학을 공유할 수 있었던 단과대학별 토크 콘서트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실패가 용인되는 캠퍼스 특강을 통해 이미 소개된 바와 같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학교는 학생의 성공을 이끄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두려워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저는 혁신적 시도와 책임감 있는 경영으로 여러분을 뒷바라지하겠습니다. 더불어 매일 전투복을 입고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졸업과 동시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과제를 던지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채찍질하겠습니다. 기업가 중심 광주대학교는 실패와 꿈을 함께 나누고 기댈 언덕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맡겨주신 4년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육 실천학교 명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원왕희 사무처장님과 김동진 총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인생을 바꾸는 시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신입생 966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원왕희 사무처장님께서는 김동진 총장님께 안전교육 실천학교 명패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총장님께서 지역사회 연계 학생체험활동 수기 공모전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입니다. 문헌정보학과 조순정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학과 문헌정보학과 성명 조순정. 위 학생은 광주대학교에서 개최한 인생을 바꾸는 시간 지역사회 연계 학생체험활동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7일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 네, 이어서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를 대표하여 문예창작과 양하은 학생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명한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송대원, 조현진, 박지호. 상장 우수상 학과 문예창작과 성명 양하은. 위 학생은 광주대학교에서 개최한 인생을 바꾸는 시간 지역사회 연계 학생체험활동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7일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 이어서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를 대표하여 작업치료학과 정유미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한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송주, 김예솔, 이루나, 권태은, 김민, 김진주, 김주희, 김명현, 이승민, 김유하, 김휘중, 김예송, 이애령, 강정구. 상장 장려상 학과 작업치료학과 성명 정유미. 위 학생은 광주대학교에서 개최한 인생을 바꾸는 시간 지역사회 연계 학생체험활동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7일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 네, 다 같이 올라와서 수상하신 학생들 다 같이 올라와서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입니다. 컴퓨터공학과 이아름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최우수상 학과 컴퓨터공학과 서명 이아름. 위 학생은 광주대학교에서 개최한 인생을 바꾸는 시간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7일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 이어서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를 대표하여 언어재활 상담학과 정소희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한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예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예진, 김진희, 백채현, 박진경.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우수상 학과 언어재활 상담학과 서명 정소희. 위 학생은 광주대학교에서 개최한 인생을 바꾸는 시간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7일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 이어서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를 대표하여 간호학과 김민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한 학생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송주, 권태은, 조현진, 김진주, 정유미, 박승현, 노예은, 정성윤, 김경훈, 전가은, 강정구, 김아현, 이다윤, 윤선정.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 장려상 학과 간호학과 서명 김민.
위 학생은 광주대학교에서 개최한 인생을 바꾸는 시간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7일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 다시 한번 공모전에 수상한 모든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장님께서 역량 우수상 및 향상상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역량 우수상입니다. 수상자를 대표하여 소방행정학과 탁지민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 향상상은 핵심 역량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핵심 역량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에게 수여됩니다. 수상자는 총 24명이며 수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 2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역량 우수상 학과 소방행정학과 성명 탁지민. 위 학생은 광주대학교에서 운영한 인생을 바꾸는 시간 프로그램에서 핵심 역량이 우수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7일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 이어서 총장님께서 역량 향상상을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수상자를 대표하여 유아교육과 유성현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 향상상은 핵심 역량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학과별로 핵심 역량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학생에게 수여됩니다. 수상자는 총 36명이며 수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 10만 원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역량 향상상 학과 유아교육과 성명 유성현. 위 학생은 광주대학교에서 운영한 인생을 바꾸는 시간 프로그램에서 핵심 역량이 우수하게 향상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7일 광주대학교 총장 김동진. 역량 우수상과 향상상을 수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대신하여 총장님께서 심폐소생술 수료증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료증은 교육을 수료한 966명을 대표하여 단과 대학별로 수료율이 가장 높은 대표학과 학생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을 수여받을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호학과 유우석. 수료증 서명 유우석. 위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개최한 심폐소생술 신규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6월 2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강정구. 수료증 서명 강정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아교육과 윤선정. 수료증 서명 윤선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건축학부 정동인, 수료증 서명 정동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 인스타 페스티벌 성과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